영식에게서 영수로 튼 것처럼 보이는 영자. 이거는 영자가 변심한 것 같죠?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호감이 아니라 영식이 영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영자를 마음을 쉽게 만든 게 아닐까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직 관계도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는데 말이죠. 왜 사람은요, 확신하는 말 앞에서 오히려 마음이 다칠까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 왜 영자는 영식에서 멀어지고 영수 쪽으로 마음이 틀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간관계에서 확장해서요, 호감이 깨지는 대화, 주도권을 깨하는 빼앗 패턴을 해보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영식님의 실수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해보시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1화 때만 해도 영자와 잘 되었던 영식. 그런데 갑자기 영자는 더 이상 영식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영수에게 틀어버린 것 같죠?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났을까요? 제가 보기에 영식이 했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요, 조급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영자님과 영식님이 첫째 날 밤에 아직 자기소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판을 벌이다 말고 이제 두 분이서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영자님은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 뭔가 나는 딱히 아직까지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자 영식이 그럼 무슨 말 할까요? 라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또 영자는 이후에 글쎄요, 아직 자기소개 전이라서 뭐 딱히 할 말이 없다, 지금 아직 뭐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등 현재 두 사람이 걸을 때 영자는 내가 왜 당신과 대화를 해야 되는가 라고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비록 영자가 영식을 첫인상 선택한 건 맞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영자가 먼저 살갑게 대화를 하거나 더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식은 착각을 한 거죠. 아, 지금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하겠구나, 첫인상으로 날 선택해줬으니까. 자,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셨고 그 김칫국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식은 밀어붙이는 거죠. 아직 두 사람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연애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가라고 밀어붙여요. 영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마치 어떤 자리에서 뭐 업무차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일로 누군가 합석을 했는데 그 합석을 한 사람이 아직 저녁을 다 먹기도 전에 혹시 연애하면 어떤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저라는 남자친구 어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영자는 엄청난 압박을 느끼겠죠. 내가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굳이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대답을 해야 되지? 이 사람이 첫인상이 나쁘지 않은 건 알겠어.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묻는 게 맞나? 사적 범위의 침범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영신님이 너무 빨리 접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가 농담 따먹기라든가 상대방을 부드럽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28기 영수아지가 이런 걸 진짜 잘했죠. 어느 순간 듣다 보면 무슨 약장수 광고하는 것처럼 오 하면서 무한한 친밀감과 뭔가 하나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할 정도로 이 수완이 장난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영신님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가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직업적인 요인도 부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학과 무관하지는 않은 제 곳에서 자라왔는데요. 정말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A는 A고 B는 B야. 네. 딱 정말 수학처럼요. 이게 안 돼요. 네. 근데 세상 생활을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A가 C가 될 수도 있고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D가 될 수도 있고 F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지. 어떻게 A가 A는 A지 왜 B고 D고 F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더라고요. 무엇보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 두 분이 커플이 되었겠습니까? 모두가 영철에 대해서 무슨 샤넬디비야 웃기고 앉아서라고 욕을 하지만 또 막상 만나보니까 각자만의 보이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감정을 흔들었으며 그렇게 두 사람이 맺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영식은 너무 급해요. 단순히 급한 것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착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첫인상을 날 골라줬으니까 그 감정이 여전히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심지어는 노련했던 28기 영수도 했던 실수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를 좋아했던 여자들이 후반부가도 나를 여전히 좋아할 거라 생각했지만 후반부 가니까 영수의 이런 행동에 전부 다 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식도 지금 비슷해요. 지금 너무 안심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직 그 관계를 튼튼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플러스 영자가 어떤 마음인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감정을 너무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조금씩 이 두 사람의 이 대화 장면에서도 조금씩 영자가 텐션이 떨어지거나 글쎄요 하면서 조금씩 움츠러드는, 네, 훨씬 지금도 몸이 움츠러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움츠러들거나 노려보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은 신호가 아니죠? 자, 그래서 영자는 계속해서 영식을 상당히 방어적인 자세로 쳐다보면서 오히려 영식이 저는 마음이 완전히 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다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지? 왜 내 감정을 배려하거나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걸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벌써부터 사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영식이 지금까지는 영자님에게 호감이 커지고 있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굳은 얼굴로 노려봅니다. 자, 무엇보다 영식은 한 번도 영자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걸을 때만 해도 조금 질문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그 질문도 잘 들여다보면 대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뭡니까? 결국 우리 둘은 잘 될 거고 우리 둘은 연인으로 하는 길에 놓여져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첫인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건 맞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솔로 그 연구를 좀 덜 했어. 첫인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또 첫인상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히데이 간제비 기수나 이런 사람들처럼 첫인상은 A를 골라놓고는 C나 D로 다른 사람한테 틀어보는 경우도 진짜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영식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합성맞선에 김현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호랑이 굴입니다. 나는 솔로도 보통이 아니에요. 다들 어느 정도 좀 연령대도 있고 생각이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기 패를 깔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뭐 데이트를 하거나 뭐 소개팅을 하거나 아직 연애하는 상태가 아닌데 그 상대방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지금의 영자처럼 굳은 얼굴로 날 보거나 아니면 감사합니다 으아 하고 끝내거나 네네네네 하나면 저는 그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되기 어렵다고 많은 연프들을 리뷰하면서 느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영자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영수님과 영숙님이 아침에 이제 서로 샌드위치를 뜯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수는 영숙이 계속해서 하는 질문에 대답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영수님은 어때요? 영수님은 그런 사람인가요? 되게 궁금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쳐버리죠. 영숙이 무슨 말 하더라도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영숙이 계속해서 이제 부합하는 기준이 뭔지 하나만 알려달라고 하지만 그냥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라고 하면서 목을대를 꼬집으면서 거부를 하거든요. 지금 영수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영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자가 금사빠인 것 같지만 동시에 연애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영자도 순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화장을 이제 고치면서 내가 먼저 주도해서 고백하는 편도 있는 편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뭡니까 이 모습? 나는 솔로 29기 순자 누나랑 좀 비슷하죠. 자, 순자 씨도 뭡니까? 실제로 1화 인터뷰 장면에서 자기는 먼저 고백을 한 적도 있다. 연하남에게 얘기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플러스 저는 29기 순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순자도 나름대로 똥밭을 굴렀을 가능성이 높다. 똥밭을 굴렀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 연하남에게 대시를 했는데 본인이 까였던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이는 영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영자나 그리고 순자 모두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주관이 굉장히 확실한 스타일일 거예요. 즉 여기서 영식이 했던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고 너무 빨리 영자의 주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좀 멀리서 지켜보면서 같이 술판에 있으면서 우리 영수처럼 2시간 동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계속 관찰하는 한 후에 움직이는 것처럼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간접적으로 파악을 한 후에 접근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영식은 영자가 술자리에 처음에 술판에 앉기도 전에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잠깐 대화 좀 할 거요 라고 해서 영자가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파악할 기회를 앗아가 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이 또 영자에게는 되게 마이너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세장 안에 이제 가두려고 했던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나는 솔로 29기 상철님이 1화 때부터 현수님께 대화를 건다거나 나는 솔로 25기 영철이 첫날 때부터 영자, 미경, 현숙을 불러놓고 대화를 하는 즉 자기소개서 전부터 서두르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자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원래 다정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영신님은 되게 다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 나라에서는 한번 최대한 마음을 열어보려고 한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감정이 노력으로 됩니까? 물론 노력해서 어떤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커플들이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떻게든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미끄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죠. 거의 대다수가 미끄러졌다고 볼 정도로 29기 영화제가 영숙을 붙잡으려고 해도 그게 붙잡아졌습니까? 감정이 안 서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영자의 말 이미 다정하지만 나는 다정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노력은 해보겠다. 근데 나는 관심 가는 사람이 영수 아니면 영철 등 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고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죠 라고 말하는 것만 놓고 봐도 이미 두 사람은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식이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본인이 이때까지 해왔던 실수와 연관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3화 예고편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자, 여자들이 지금 화장을 고치고 있거든요. 그 여자 숙소죠. 그 영식이 뒤에 가가지고 지금 영자는 어디냐고 찾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자들이 얘기를 안 할까요? 야, 영식이라는 사람은 아직 이틀밖에 안 되는데 여자 숙소를 막 들어오더라. 굉장히 난 부담스럽고 싫었는데?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중간에 영식이 들어와도 되나요? 라고 한 후에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뭐 3일차나 4일차 돼가지고 여자 숙소 좀 들어오는 거는 서로 편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지금 너무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범위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찾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여자 숙소에서 영자님 하면서 영자의 방을 막 이제 들여다본다거나 지금도 여기가 영자의 방이거든요. 영식이 이렇게 막 들여다봅니다.
그 만약에 여성들이 좀 막 속옷이라든가 좀 약간 그런 민감한 물품들을 줬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영수를 비롯해서 이 출연진들이 네 지금 영수님이 영자님을 불렀던 것처럼 웬만하면 이 문 밖을 안 나오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솔로 29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네, 영철이하고 영수님이 여자 숙소에 방문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여자 숙소에 들어갈 때는 나 여기 들어와도 돼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예의상이라도. 그 다음에 여자 출연자가 괜찮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 가서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지금 영식은 좀 여러모로 아쉬운 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구성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에 영식이 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매 순간마다 정말 돌다리를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우리 영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식에게는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빌런으로 봤던 영수가 계속해서 말을 아낌으로써 여자들이 호기심을 불러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지금 영식은 영자의 마음을 얻기는 벌써 2화 때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는 옥순과 영식과의 데이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영식의 이런 운전을 서툴게 하고 옥순을 불안하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 이상해요. 왜 굳이 차를 끌고 왔을까요? 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뭔가 영식은 독특하게 자기만의 그 세계, 네, 시스템이 너무 꽉 짜여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고 미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차를 갖고 오지 않았으면 뭐 옥수님한테 좀 운전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옥수님 차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일 보험 들어갔고 옥순이 운전하는 방안이 있기도 한등 조금 이제 좀 빨리 걸리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니면 뭐 제작진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운전을 배운 지 사실 얼마 좀 되지 않아서 뭐 옥순님이랑 같이 가기 좀 어렵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거예요. 왜 영식은 끝까지 자기가 운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영식은 옥순을 거절하긴 합니다. 네, 다른 사람 알아봐라 라는 말을 시전함으로써 아직까지 제가 이 말을 한 22번 네, 정도 다른 연포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나는 솔로 22기, 9기, 영수님, 나는 솔로 4개, 나는 솔로 25기, 그리고 뭐 솔로지오 5, 누난되게 여자 등 진짜 정말 다른 사람 알아봐라, 다른 분과 대화 안 해봤다 요 말을 우선 영식이 먼저 시전을 하는 거 봐서는 네, 영식도 그렇게 옥순에 대해서 깊은 감정이 없는 걸로 보여지긴 해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데이트를 할 때 최대한 그 관계가 부드럽고 매끄럽게 흘러가게 할 의무가 쌍방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영식님이 좀 그런 걸 놓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영식님이 저는 근원적으로 정말 치명적인 실수다. 단순히 영자와의 관계나 옥순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영식님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발언을 자기소개 때 하게 됩니다. 촬영 당일 기준으로 2달에서 3달 정도 걸렸다. 자, 그럼 뭡니까? 인터뷰를 2달에서 3달 사이에 최소한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신이 좀 옷을 두껍게 입고 와서 인터뷰 장면 때요. 뭐 이거는 작년에 이제 인터뷰한 거고 그 다음에 촬영 2달에서 3달 전에 이제 헤어진 거고 그래서 촬영하게 되었다 하면 이제 뭐 할 말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작년에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방어가 되는데 그래도 뭔가 찜찜하긴 해요. 헤어진 지 2달이나 3달 안 돼서 감정을 정리하기도 전에 이 방송이 나왔다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이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까요? 진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 정말 나름대로 새로운 짝을 찾고 싶어서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기존 출연진들처럼 이렇게 빨리 헤어지고 나온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정말 이거 제대로 정리를 하고 나온 거 맞아? 아니면 방송 나오려고 일부러 헤어진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솔로 24기 광수아재가 왜 욕을 먹었겠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갖고 인터뷰해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 진정성 있게 나온 거 맞습니까? 뭔가 이상한데? 라고 욕을 오지게 먹은 거잖아요. 지금 영식과 광수가 좀 타이밍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인터뷰와 그가 자기소개에서 했던 말들이 많이 찜찜해요. 물론 출연진이 다른 이제 남출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인 이 환승연애에서는 헤어지고 최소한 몇 달이 지났거나 1년 가까이 돼도 여전히 그 전 연인에 대한 감정을 잊지 못해서 이 프로그램이 다시 나와서 시작을 하려고 했던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여기도 그렇고 이 아저씨도 그렇고 지금 너무 빨리 감정을 2달 만에 탁 져버리고 난 새 출발하겠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영식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거 후반부 가면 빌런으로 지다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의 눈길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영식님은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준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식의 심리적인 구조를 옹호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설계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제 채널의 애청자께서 다음과 같이 상당히 좋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자, 영신님처럼 사회화된 웃음은 이거 어떻게 되는 의미일까요? 자, 그렇게 한번 요거를 바탕으로 제가 한번 영신님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교하시는 분이 지금 29기 광수님인데요.
굉장히 예리하게 잘 짚어주셨거든요. 저 사실 29기 광수가 사회적인 웃음을 지었나? 라고 크게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광수는 기본적으로 웃고 시작합니다. 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본인이 듣고 싶어하지 않은 말을 할 때만 이렇게 썩은 표정을 짓고요. 디폴트가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웃고 있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29기 광수의 이 웃음은요, 그 근육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거나 할 때 우선 얼굴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대사를 칩니다. 즉 광수는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략적이고 이 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웃음을 짓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느끼고 있는 30개의 영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을 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웃음을 짓는 게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식님의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 잘 보면요, 무표정 아니면 웃는 표정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계속해서 요 표정이죠. 광수는 자신의 이미지를 업시키려고, 즉 좋게 보이려고 한다면 영식은 자기의 표정을 읽히지 않게 하려고 고정된 표정을 계속해서 짓는 게 아닐까? 전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자신의 실제 감정을 타인에게 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 의견을 주신 탐정님께서 29 광수를 예로 들었듯이 광수와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29기 광수를 그렇게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타인에 비해서 좀 더 우월함을 느끼고 그것이 곧 이 사람의 정체성이 된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수는 계속해서 웃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플러스 평가를 얻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플러스를 쌓아야지 남들이 플러스를 하나 쌓거나 가만히 있을 때 자기는 플러스 두 개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광수의 라이브 방송 때의 모습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광수를 비판하는 이유 또한 이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그는 순간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카메라 저 독샷 잡고 있죠? 라고 확인을 한다거나 사과를 하긴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여전히 본인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 혹은 중간에 왜 나한테 그렇게 악플을 다냐? 오히려 그 악플 단 놈들에 비해서 내 한의원은 지금 2배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등 끝까지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이 옳고 특히 악플을 달았거나 의견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로 두려고 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면, 자 반대로 제가 느끼고 있는 30기 영식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패를 읽히지 않기 위하여, 플러스 제가 철가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던 21기 영어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21기 영어도 이 방송 중간중간에 뭔가 억누른 듯한, 뭔가 감정적으로 순간 확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옥수님과의 데이트 장면에서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자 그의 철가면은 그를 억누르고 평온의 상태를 유지하며 자신이 살아왔던 그 경쟁, 그리고 한의사시잖아요. 마찬가지 좀 전문직이죠, 똑같이. 자 그런 경쟁 트랙에 생존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본인을 억제고 재촉하며 극한의 그 스트레스에서 견딜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은 자 환승연의 4에서 우리 마찬가지로 의사이신 승용씨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 억누르고 순간적으로 이런 동작들을 많이 펼치거든요. 우리 승용씨는 머리를 이제 누르고 머리를 잡아 뜬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가 이렇게 꾹 누르는 이제 제스처를 막 취해요. 의사라는 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별명을 이제 쿠쿠라고 붙였는데, 이 쿠쿠 아저씨도 굉장히 조금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도 되게 미남이고 멀쩡하고 잘생겼는데, 이번 방송에서 막 결혼을 빌미로 야 너 VIP 백화점 VIP 되고 싶지라고 하는 짜치는 말로 자신의 엑스인 현지를 마음을 되돌리려고 한다거나 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러한 큰 틀에서 봤을 때 21기 영어와 이 30기 영식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승용씨 등 전체적으로 좀 유사한 흐름을 집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모두 타인에게는 자기를 읽히지 않게 하기 위한, 밖에서는 그런 작용을 하면서 내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진정시키고 끌어내리기 위한, 그것이 이제 울분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억압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전문직들은 큰 스트레스를 대가로 이 사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많은 돈을 버는 직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규정된 틀에 밀어넣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의 좀 전형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영신님 또한 그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그의 이 사회화되는 웃음은 조금 29기 광수와는 비슷하지만서도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현재까지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환승연의 4의 이 승용이랑 승용 아저씨가 하고 있는 모습과 나는 솔로 30개 영신님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억누른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영신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하면 영식의 문제는 단순한 호감 문제가 아니라 그 호감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지 않았을까요? 관계 초반에 상대의 마음을 묻는 게 아니라 상대가 대답하게 만드는 구조로 깔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대화는 교감이 아니라 면접이 되어버립니다. 연애 프로그램이든 현실이든 똑같습니다. 마음은 설득으로 움직이기보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움직이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더 매력적이냐가 아니라 내 말이 상대의 자유를 넓혔는가 줄였는가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